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엔 길거리 어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청양고추 넣어서 칼칼하게 끓인 국물에서 가장 쫄깃해 보이는 어묵을 쏙 골라내서 뜨거운 국물과 함께 먹다 보면 이마와 등줄기에 그냥 땀이 송골송골 개운해지는 기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묵꼬치가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생각을 하면 개운은커녕 찝찝해진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는 어묵꼬치 재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까지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답니다. 1월 5일 목요일 뉴스파이트에서 잠시 뒤에 이 따끈따끈한 어묵 논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국민 어머니, 모두의 할머니, 정말 이런 표현이 정말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누구냐? 배우 남문희 씨입니다. 최근에 한 작품을 통해서 또 한 번 연기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21일 개봉한 영화 영웅의 남문희 씨가 굉장히 특출한 연기로 눈물과 콧물을 쏙 빼고 있다는 건데. 영웅에 나오세요? 네, 이 영웅은 원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1년 전까지 상황을 그리는데 극중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를 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캐릭터는 사실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을 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거기서 명예롭게 죽으라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정작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남은희 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나. 처음 작품 제의가 들어왔을 때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하더라도 실제 그 여사의 모습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할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조마리아 여사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울먹울먹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마지막 도마 안중근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부르는 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무려 10번 넘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남은희 씨 연기 구단이죠. 연기를 할 때 NG를 거의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2년 연기 인생에서 이렇게 10번 넘게 촬영을 한 거는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조마리아 여사를 잘 표현하고 싶은 진심이 담겼던 겁니다. 어머 세상에.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는 그 배역이에요. 조마리아 여사.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보통 엄마의 감정 가지고는 정말 표현을 할 수 없는 감정을 참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알아봤으면. 조 마리아 여사에 대해서는 좀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대본 받자마자 이건 내 역할이다. 정의감이 좀 있는지 그런 역할이 좋아요. 다양한 작품 속에서 아마 시청자분도 그동안 남은희 씨를 만나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 배역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동안 코믹한 모습부터 감동적인 배역까지 남은희 씨 정말 다양한 역할에 도전해왔는데 60년을 훌쩍 넘긴 이 연기 경력을 가진 남은희 씨한테도 이런 뮤지컬 영화는 첫 도전이어서 의의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영웅은요, 이 뮤지컬 원래 뮤지컬을 영화로 바꾼 이 한국 최초의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진짜 뮤지컬처럼 현장 라이브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남은희 씨에 따르면
일단 본인부터 나이도 있고 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또 노래도 다 라이브로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감정까지 연기를 해야 되니 굉장히 어려웠는데 영화가 막상 나오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울부짖으면서 노래하는 게 감정적으로 더 크게 와닿았다고 하는데 음을 생각하지 않고 가사와 감정 위주로 지금 불렀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화려한 가창력보다는 진짜 진솔한 그 마음을 와닿는 이런 창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특별 수업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큰따님이 피아노를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배웠다고 하는데 그런데 딸이 엄마 노래 잘해 최고야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호흡은 좋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실패하면 죽으라 라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피멍이 맺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나문희 씨는 그 앞선 작품들에서도 눈물 핑 돌게 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안 볼 수가 없죠.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 can speak. 증거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We are not asking for too much. Just for you to acknowledge your wrongdoings. While we are still alive, I'm sorry. Is that so hard? 앞으로 마침이 되면 다시 하얗게 빛나지 새롭게 그대가 맘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픔보다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주려 해 사실 천의 얼굴 그런 표현도 부족할 것 같아. 연기 인생이 벌써 62년입니다. 베테랑 연기자인데 여전히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최재문 교수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라면 나도 연기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세요. 그래요? 사실은 후배들 입장에서 나문희 선생님을 뵈면 정말 나문희 선생님처럼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아직도 연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후배 연기자들에서 칭찬을 하셨는데 네. 김혜수 씨, 김희애 씨, 예수정 씨 연기 참 잘하더라. 그러면서 나도 욕심내지 말고 내 것 잘 찾아서 하자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이제 유명인이시잖아요. 사실 뭐 나문희 씨 돌아다니시면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직접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시고 어머. 또 대중목욕탕도 가시고 어허. 버스를 이용하시기도 한대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자꾸 삶 속에서 본인이 하는 모습이 연기로 연결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된장찌개를 끓이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역할과 그걸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역할은 다르다. 어머. 그 말은 결국 체험적으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연기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지막에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가슴이 아팠는데 그 삶에서 묻어나는 인생의 그 깊은 그 울림이 결국 연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문희 선생님의 저런 자세가 결국은 지금의 국민 엄마 나문희라는 배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요. 지금 이제 쭉 흘러가는 사진들, 영화 속 장면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명기 의원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나문희 씨의 이 연기는 보세요. 앞서 여러 장면들 한번 쭉 한번 흘려보세요. 제가 어떤 걸 갑자기 느꼈냐면 시선철 있잖아요. 어딘가를 바라보고 상대의 배역을 바라보고 이런 게 그냥 바라보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저기에도 하나의 디테일 이런 게 다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게 되는 게 결국은 연기의 연륜을 갖다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연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20, 30대의 스타가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네. 아마 나문희 선생님도 지금 이 나이에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올라가서
본인이 노년이 되어서 본인의 커리어의 최고를 찍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저는 거고. 조금 전에 이 모습도 그래요. 네. 정말 어딘가를 응시하는데 그냥 응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담겨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에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영화를 찍게 됐을 때 수도 없이 감독들이 처음에는 여기를 응시하세요, 여기를 응시하세요. 처음에는 그 지시에 따랐을 거거든요. 아하. 그러나 지금은 자동으로 이 장면에서는 어디를 응시하고 이 장면에서 어디를 응시하고가 수없이 맡았던 배역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뇌에 축적이 돼서 네. 어떤 의미에서 진짜 연기의 신이 될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정말 저런 일상 속에 조그만 노력, 자잘한 노력이 다 뭉쳐서 지금의 대배우가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뭔가 레전드로 남아있는 남은희 씨 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이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5글자입니다. 뭘까요? 호박 고구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앞선 이런 영웅이나 I Can Speak에서 워낙 묵직한 배역을 맡으니까 남은희 씨가 이런 연기를 좋아하나 보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보다 코믹하고 가벼운 역할을 좋아한다면서 2006년작 거침없이 하이킥의 이 호박고구마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 장면은요, 원래는 이 고부관계죠. 박혜미 씨와 함께 호박고구마라는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서 고구마 호박? 뭐지 하다가 호박고구마를 막 외치는 장면인데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영상이 다수의 화제를 모으면서 17년 전 작품인데 아이들, MZ세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나를 호박고구마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남은희 씨는 정작 본인이 워낙 이런 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겁고 무서운 것보다 가벼운 연기를 하고 싶다. 할머니라고 절대 무거울 필요가 없고 다음 유행어, 또 다른 유행어가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요. 남은희 씨가 이른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곳에까지 들른다고 합니다. 뭘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뭐 호박 몰라.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뭐야?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마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이고. 할머니 약과 드세요. 안 먹어. 응? 아니 할머니 약과 좋아하시잖아요. 약과. 안 먹어. 얘 왜 나 불러? 이렇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남은희 씨의 변신은 어딜까지 진짜 무죄의 변신 무죄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웬만한 개그맨들도 울고 갈 정도로 저 영상 너무 웃긴데요. 네. 저게 이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데 굉장히 짧게 게시하는 영상인데 그렇죠, 네.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크리에이터로 지난 10월에 지금 남은희 씨가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만드니까 인기가 폭발해서 지금 팔로워가 6만 명이 이를 정도라고 와. 하는데 네. 더 놀라운 거는 남은희 씨가 지금 1941년생이에요. 어머. 올해 83살인데 어머. 저도 다루기 힘든 저런 플랫폼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게 너무 대단할 정도인데요. 어허. 남은희 씨는 SNS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조금 망설였지만 매니저가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권유하는 바람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막상 촬영을 시작해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연기하다가 뭐 그냥 계속 혼자 고민만 하면 끙끙 앓고 있고 막히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활력이 되고 유쾌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영상 만드니까 더 본인도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많이 익히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잘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요. 네. 일단 우선은 계속 해볼 생각이고 이 삶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와 6만 팔로워인데 배종찬 소장 사실은 예. 연기는 연륜이 쌓여 있어. 근데 사실 이 MZ 세대와 소통하는 이 영상 짧게 올리는 영상은요.
경륜도 필요하지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작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본라기보다는 애드리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83세의 나무리 선생님의 이 연기와 또 이 정신 보면은 또 관객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보면은 저는 18세 같아요. 아하. 20살 같아요. 그렇죠. 낭낭 18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파이트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배종찬 소장 왜 그렇게 아재 개그 많이 해? 제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아재 개그는요.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명언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나문희 씨의 도전은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또 다른 연기 변신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정말 안타까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 전해드릴까 합니다. 방학을 맞아서요 고향에 내려왔던 대학생이 정말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틀 전 충남 공주에 있는 한 종합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보고서도 멈추지 않는데요.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그리고는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가서야 드디어 멈춰서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나오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출동한 구급차가 보행자를 싣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이 보행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차량 운전자는 대체 뭐 한 거예요? 정신을 어디다가 판 거예요, 최준봉 교수님? 정신을 완전히 잃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를 아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정확히 16살 학생이었어요. 어머. 무면허 상태. 어머. 무면허 상태의 16살 학생이 사고를 낸 겁니다, 지금. 근데 저 차를 그럼 어떻게 빌렸을까 궁금하잖아요. 자기 부모님 차에 뭐예요? 부모님 차가 아니고요. 차량 공유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하. 거기 보면 보통 직접 얼굴을 보고 사인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예요. 뭐 휴대전화 이런 걸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차를 빌려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저런 사고를 낸 겁니다. 아니, 면허도 없는 10대가 저 공유 차량 어떻게 그럼 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이걸 악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래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는요. 만 21세 이상만 차를 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휴대전화를 이용을 하더라도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증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운전한 사람의 친구가 자기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와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받고 차를 빌린 건데요. 세상에. 허점을 그대로 노려서 악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요. 10대 남학생 운전자와 같이 빌린 차를 타고 밤새 같이 돌아다니다가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하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운전자는 그 후에도 좀 더 주행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친구예요? 나쁜 짓을 하려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려면 말려야지. 뜯어 말려야지. 자기 아버지 휴대전화 신분증을 알려줘요? 그걸로 차량을 빌려 좋다고 타고 다녀요? 밤새 타고 다녀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운 저 고귀한 생명 앗아갔잖아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저 학생이 전 또 걱정이 되는 게 아마 이게 처음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8시간 동안 주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주행을 했다 그러면 이전에도 2-3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주행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으니까 속도는 올라갔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밤 사이에 주행할 때는 새벽에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방심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를 놓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걸 보면은 네. 빨리 어딘가에 가서 복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급했을 거고요. 친구가 있었을 때는 아마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졸음을 쫓았겠지만 아마 친구가 내리고 나서는 아마 순간적으로 졸음을 쫓을 수도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정상적인 보행 신호를 받고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사안이 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안에 비해 꼼꼼히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가 비대면 렌트 업체에 타인의 면허증과 핸드폰 이런 걸 도용해서 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대여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고 하다 보니까 호기심에서 충남, 일원, 대전, 세종, 멀리는 대천 해수욕장까지 배회를 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철딱선이 없는 10대들의 이 무모한 짓에 세상에 앞길 창창한 지금 20대 대학생이 변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것도 고향에 내려왔다가. 네, 사망한 보행자는 경기도에 위치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25살 대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하고 만 겁니다. 아,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지금 분노가 치밀어요. 이 10대 운전자 이런 표현 쓰기 싫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10대들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허주원 변호사님. 네, 지금 사고 낸 10대 운전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된 상태고요. 또 여기에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도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 신분증을 공문서 부정 사용한 혐의도 지금 동승자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문제는 해당 운전자가 지금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회복되는 대로 불러서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30km 이하 구간인데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를 국가서에 보내서 이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도 좀 더 추가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촉법소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대로만 저 철딱선이 없는 10대들 처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처벌은 당연한 건데 그걸로만 지금 끝날 게 아니라 예전에도 뉴스파이터가 이런 문제점 지적했는데 왜 이거 지금 비대면으로 차량 공유하는 그 시스템 그럼 업체한테는 책임 아예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차를 빌리는 경우가 전혀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네.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차를 빌리는 플랫폼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더 현장은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 상이든 아니면 얼굴을 직접 보든지 요즘 다 가능하잖아요. 줌으로도. 왜 사진만 보내고 운전면허증만 봅니까? 직접 통화도 해보고 본인이 21세 이상이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네.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서류나 아니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서 차를 빌릴 수 있는 구조로 가면 네.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부모님 거 빌려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휴대전화가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양방의 커뮤니케이션 가능하니 실제 정말 빌리는 사람과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10대들이 무면허로 차를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비대면으로 차를 빌려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네.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없는 10대들 처벌은 당연하지만요. 그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사죄하는 심정으로 일단 유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알기나 알 겁니까? 반드시 사과하세요. 정말 그 평생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분위기 바꿔볼게요. 요즘처럼 추운 날 길거리 가다가 어묵 막 생각나시죠? 한 입 먹고 싶다 막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주원 변호사님. 네, 앵커님 길거리에서 네. 요즘에 따끈따끈한 어묵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드실 때 꽃이 내 앞에 가지런히 놔두고 옆에 사람 섞여 오 이렇게 하잖아요. 제 거는 안 섞기가 옆에 다 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하냐면 몇 개인지 색이 편하라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 먹은 것까지 돈 낼 수도 있으니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네. 더 큰 용도는요. 이 어묵꼬치들을 재사용하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어머? 근데 네, 그런데요. 어쩌면 이제는요. 이 어묵꼬치 재사용이 지금은 살균만 하면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어허. 이게 내 앞에 가지런히 놓아주지 않고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허. 지난달 9일에 서울 강서구 의회에서요. 네. 어묵꼬치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묵꼬치 같은 식품에 사용되는 꼬치를 재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최초의 조례가 통과가 된 겁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위생적이구나 뭐 그런 생각 얼핏 들긴 들어요.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그럼 앞으로 강서구에서는 어묵꼬치를 재활용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금지까지는 아니고 폐기나 교체를 계도, 즉 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에 인증 마크를 발급하는 식의 방식으로 계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돌려 생각하면 인증 마크를 받지 못한 가게는 이 어묵꼬치를 재사용하는 가게라는 일종의 또 다른 인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묵꼬치 이제 재활용을 금지 또는 폐기하는 조례를 만든 까닭은 아무래도 이제 위생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최명기 원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이거 어묵꼬치를 재사용하는 게 그동안 이제 많이들 업체들이 재사용했을 테니까 그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묵꼬치를 갖다 충분히 살균과 소독을 한 다음에 오늘 사용한 어묵꼬치를 완전히 말려서 살균 소독해서 내일 사용한다. 그러면 위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 사용한 어묵꼬치에 무슨 균이 있는데 그 균이 뭐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뜨거운 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가정을 해서 네, 우리는 가정으로, 항상 네. 우리는 몰랐던 균도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저 어묵꼬치에서 완전히 소독이 안 되고 액체 상태인 게 저기 들어가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묵꼬치를 먹으면서 어떤 사람의 입에 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입에 닿았던 부분에서 뭐 특정 균이 살균이 안 된 상태에서 옮길 가능성이 이론상으로 완전히 0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게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허주연 변호사님, 현행 식품위생법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어묵꼬치는 재사용 못한다 뭐 그런 규정이 혹시 있어요, 지금 현행? 재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없어요? 그런데 제한 요건이 있어요. 그래요? 일단 완벽하게 세척 살균해야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묵꼬치를 재사용하는 거는 되지만 최소한 끓는 물에 삶고 완벽하게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해석이기도 하고 방금 최명기 원장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이기도 그러네요.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지켜지냐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추워서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데 뭐 특히 영세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하나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누리꾼들도 굉장히 미심쩍어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네. 재사용하는 건 좋지만 세척이 제대로 되는지 좀 의문스럽다. 또 사람들이 먹고 난 어묵꼬치를 물에 씻어서 다시 어묵에 꽂고 있는 걸 우연히 봤는데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사람들 네. 불안감이 가중되는 거예요. 네. 또 이번 조례안을 김지수 강서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김 의원이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내가 그거 먹고 실려서 병원 갔다. 물론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묵 가게 중에서는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은 뭐 살균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대충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경각심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다는 것이 김 의원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오해는 맞아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김지수 의원이 그런 말을 듣고 경각심 차원에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됐다는 건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묵꼬치를 괜히 재활용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나무젓가락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치 길이도 깊지만 재질도 일반 나무젓가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업을 하시는 분들, 이걸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만약 이걸 재활용 못하고 새로운 걸 모든 걸 다시 쓰다 보면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상인들이 몇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뭘까요? 재료값도 오르는데 꼬치값도 만만치 않다. 꼬치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식상에서 쓰는 수저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 논리예요. 이분들 논리입니다. 세제 푼 물에 씻어서 말리고 있으니 걱정 마라 라는 주장인데, 네. 저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주장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상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명기 의원님, 사실 오늘 이 사안을 아침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회의를 할 때 진짜 저희 팀 내에서
옥신각신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특히 그럼 식당 여기 네티즌 의견과 비슷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식당에서 한 번 쓴 숟가락 버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저희 제작진 중에 다른 분이 아니 숟가락은 쇠로 코팅이 돼 있잖아요. 쇠잖아 쇠. 이거 어묵꽃이 나무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같아요? 이렇게 목청을 높였어요. 네, 그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이제 문화적인 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환경을 위해서 아니지만 나무 젓가락은 옛날에 한 번 쓰고 버린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바에 들어가 있던 건 나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까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바는 꼭 혀로 끝에 핥거나 네. 끝에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직접 접촉이 된다는 게 우리의 이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무는 아무래도 물이 배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균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저 중에 어떤 분들은 세제에 씻었으니까 안전하다는 말에 더 뭔가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도 그럴 수도 계십니다.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 세제가 묻어 있는데 아하. 세제가 액체 상태로 어묵꼬치 안에 분자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내가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 문화적인 거랑 관계가 되어서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저 어묵꼬치가 쇠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좀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 어묵꼬치를 쓰지 않는 대신 쇠젓가락을 갖다 사용하게 된다 그럼 우린 거기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어묵꼬치가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을 쓰게 되는데 그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 같은 게 전혀 없고 발암 물질이 없는 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묵꼬치가 나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굉장히 균이 있을 수 없고 수분이 침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앞에서 건조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느낌은 달라지게 되죠. 이거 얘기가 이 사안이 결코 간단한 사안은 아닐 듯한데 실제로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의견도 팽팽히 갈릴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역대 이렇게 팽팽한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그래요? 또 게다가 각자의 논리도 탄탄합니다. 어머. 먼저 어묵꼬치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당연히 재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무 젓가락도 재사용하나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나무는 세제를 흡수해서 세제 푼물에 담그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인레스 꼬치로 바꾸면 서로 윈윈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하. 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면 꼬치까지 쪽쪽 빨아먹는 것도 아닌데 좀 그냥 먹읍시다라고선 너무 이거를 민감히 받아들인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반대로 또 일회용 쓰레기 많이 배출하는 게 정답인가요? 이 꼬치가 다 일회용 쓰레기가 되는데 재사용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아하. 또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는 세척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감시하는 게 맞다라는 절충안도 내놨습니다. 제 고질병이 뭐냐면 여러분 이쪽말 들으면 다 이쪽말 맞는 것 같고 또 저쪽말 들으면 저쪽말 맞는 것 같다. 팔랑귀인데 배종찬 소장 그래서 길거리 어묵을 오늘부터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사 먹어야죠. 아하. 이렇게 좀 저처럼 건강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팔랑귀가 아니야. 그럼 고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먹을까 말까, 위생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 고민하면 못 먹거든요. 아하. 그러면 거침없이 먹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논쟁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까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어묵 먹다가 누가 또 탈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뭐 나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피치스톤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위생 실태 조사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의 사례인데 지금도 게시판에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일본도 꼬치로 유명하거든요. 아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재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각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국의 사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소비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뉴스파이터 입장에서 뭐 이걸 사 드십시오. 사 드시면 조금 위생에 뭐 위험할 거예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묵을 파시는 업체에서도 조금 더 위생에 신경 써 주신다면 서로가 윈윈,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따뜻한 어묵 국물이 어울리는 겨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도로예요. 눈이 아니라
이게 우르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10월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한적한 외곽도로.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길을 막고 섰는데요. 어머. 이 무리의 정체는 바로 돼지들입니다. 100여 마리는 좋게 돼 보이는 돼지들.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도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머.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언뜻 보면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한데 근데 저게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계속 영상 보면서 나머지 상황 설명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돼지들 사고가 나 쓰러져 있는 저 트럭에서 나온 건데요. 어머. 사고 난 트럭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로 정리를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저렇게 급히 모였음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하.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이내 대체 트럭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4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 그럼 애초에 돼지들을 태웠던 저 트럭은 왜 저렇게 옆으로 쓰러지는 전도되는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저 트럭이 주문진에 위치한 그 사육장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는데요. 10톤 트럭 정도 되는 큰 트럭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급 커브길에서 중심을 그만 잃고 아이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트럭에는 돼지 130마리 정도가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넘어지면서 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돼지들이 도로 위로 나와서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요. 운전자가 사고 충격으로 병원으로 이송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려 있는 돼지들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 아하.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자기 도로에 쏟아진 돼지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네. 도로 100m 구간 안으로 돼지들이 몰려와서 중앙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나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사고 직후에 돼지들이 흥분해서 날뛰다가 지금은 다소 진정된 상태다. 아하. 아마 돼지들 입장에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잘 가다가 트럭이 넘어졌으니 네. 그 안에 있던 돼지들은 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흥분된 상태인데 다행히 잘 모았고요. 그리고 나서 교통 통제를 했고 네. 그리고 4시간 만에 잘 마무리돼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저 영상 보면요. 배종찬 소장님, 저 영상 보면 저 바닥에 약간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와중에 세상에 귀여운 게 낮잠 자는 돼지들도 있대요. 그러니까요. 자기 위험한 줄 모르고. 혹시 저 상황으로 뭐 2차 사고 이런 건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잘 알 수 있는 게 제가 또 돼지띠예요. 어머! 돼지띠가 이렇게 또 태평합니다. 평온해요. 아하. 그러니까 저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정말 민감한 곳이거든요. 네. 사고 현장인데 그래도 낮잠 자는 모습까지 있었으니까 네. 돼지는 이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4시간이나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잘못 건너가다가 그렇죠. 다른 차에 치일 수도 그렇죠, 있고 한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현장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네. 경찰에서도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경찰분들이 발빠르게 대처해 주신 또 덕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이런 도로 위 사고 없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동물 얘기 한 김에요. 매년 이맘때면 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어요? 전 세계의 낙타들이 엄청 바빠진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낙타하면 정말 사막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렇죠. 동물이잖아요.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무슨 신년회로 하는 건가 싶은데요. 어떤 모임인지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사막 한복판에 들어선 현대식 건물들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낙타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허. 이곳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킹 압둘 아지즈 낙타 축제의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 발음 잘하시네요. 킹 압둘 아지즈. 와, 대박 사건네. 연습했습니다. 이 축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낙타 축제인데요. 네. 무려 45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군요. 낙타 축제. 네. 맞습니다. 이 축제가 근데요, 정말 이 큰 축제인 것이 상금이 걸려 있는데 어머? 이 상금만 우리 돈으로 330억 원이 넘는 축제라고 합니다.
와, 대박 사건.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그 유명한 빈살만 그 나라잖아요. 그렇죠. 대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금이 와. 상금이 330억이에요. 물론 뭐 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아하. 낙타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오. 주인이 가져가죠. 주인이 가져가는데 이게 행사가요. 70여 가지예요. 어머. 그러니까 저게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경제와 스포츠, 전통 문화, 그리고 낙타도 경주 대회도 하고요. 미모 경연 대회도 한대요. 어머. 낙타 미모 경연 대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행사들이 이루어지고요. 저 그건 이해가 돼요. 낙타 눈썹이 되게 예쁘다고 하던데요. 아,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올해 참가자만 3,000명이나 그러니까 주인들이 3,000명이고 네. 낙타만 4만 마리가 어머. 참여를 해서 지금 총 상금 330억 원을 두고 네. 경쟁을 펼친다고 합니다. 낙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상에 저 우승 상금도 주인이 다 가져가고 고생만 하고 낙타들. 그건 축제 맞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낙타가 그래도 잠시나마 자유로운 또 시간을 만끽한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남다른 우정을 보여준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한 골든 레트리버의 집에 친구가 놀러 오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현관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레트리버 한 마리. 시선을 따라가 보니 문 밖에는 친구 강아지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네. 레트리버는 문 손잡이에 발이 닿지 않는 키 작은 친구를 대신해 두 발 벗고 나서 보는데요. 네. 손잡이를 눌러 문을 여는 데는 성공합니다. 네. 그런데 빠르게 닫혀버리는 문 때문에 친구는 집으로 들어오는데 빨리 들어와야지. 번번이 아이고. 실패합니다. 빨리 들어와. 이렇게 1분 지금 가까이 들어와. 시간 동안 고군분투가 지금 이어지는데요. 들어오라니까. 네. 이번에는 문을 연 뒤 발로 잡고 이제 버텨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그러자 마침내 친구 강아지가 무사히 그렇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지. 이 영상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월드컵 전사들 중꺾마 정신 그대로 지금 저 견공들이 보여줬어요. 허준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중꺾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우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 영상 지금 인기 대단합니다.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 보신 것처럼 키 작은 친구 방에 들어오게 하려고 정말 개들이 저렇게 서 있는 게 쉽지 않은데 무려 1분 넘게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줬고요. 들어오고 나니까 친구 따라 신나서 둥기둥기 달려가는 둥기둥기. 모습. 너무 귀여운 영상이었는데요. 네. 영상 본 누리꾼들도 야 나보다 인내심 강하다. 저 레트리버가 진짜 친구가 뭔지 가르쳐줬다. 또 레트리버는 공경에 빠진 존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지라고 하면서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배종찬 소장 우리가 예. 동물들의 세상을 보면 물론 귀엽다 뭐 그런 감정도 물론 느끼지만 이번 영상도 보세요. 가끔 보면 어떨 때는 동물이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중꺾마 이야기하지만 저는 중꺾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뉴스파이터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개로부터 배우는 건 뭐냐? 레트리버로부터 배우는 것은 배려입니다. 아하. 강아지니까 아니 강아지랑 덩치 큰 이 레트리버가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더 약자에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마음. 네. 바로 우리 뉴스파이터 김명준 앵커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레트리버 뭐 견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게 혹시 고도의 지능 지수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면 뭐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뭘까요, 저게? 일단 지능 지수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골든 레트리버는 강아지 종 중에 보통 5번째 안에 있는 어머. 뭐 저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굉장히 지능이 높은 개고요. 어머. 그런 다음에 조금 작은 개들 사이에서는 푸들이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높고 어렸을 때의 골든 리트리버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내심이 있고 야. 또 저게 가능했었던 거는 사실 골든 리트리버의 체격이 있기 때문에 아하. 체중이 40kg에서 50kg의 체중이 받쳐졌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습니다. 저 체구 덕분에 그리고 그 두뇌 덕분에 또 견공들의 우정을 또 이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멋집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